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최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간신문에 이어서 석간신문도 또다시 조국 펀드, 이른바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그 투자 약정하고 실제 투자를 했던 그 펀드가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다퉈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자유한국당이 폭로했습니다. 그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 조국 후보자는 8월 9일 내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19일이니까 딱 열흘 지났습니다. 이 열흘 동안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본인한테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보인 반응을 보면, 아, 조국 후보자의 전략이, 청문회 전략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은 산호맹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다가 곧바로 산호맹 관련한 의혹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니까 20대에 뜨거운 심장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산호맹 사건 자체가 워낙 오래전 일이고, 이게 1989년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잠시 복역을 하기도 했지만 그 후 나중에 뭐 집행유예를 받고 그래서 실제는 사면복권까지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 산호맹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목표였고 행동 전략이었지만, 바로 산호맹의 싱크탱크 격인,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가입해 있던 그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력연구실장을 조국 후보자가 했는데, 그 사회주의 과학원의 주장에는 무장봉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조국 후보자가 노리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무장봉기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내세워서 돌파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워낙 오래전 일이고 그 다음에는 뭐 결국은 사면복권을 받았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때 젊었을 때, 20대 후반이었죠. 젊었을 때 내가 그냥 한때 뭐 심취했던 사상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산호맹 관련 의혹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혹은 다른 겁니다. 오늘 어떤 신문이 사설에서 썼더군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결이 다르냐? 여기에는 굉장한 팩트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빠져나가지 못할 팩트들이 있습니다. 이 팩트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고, 그 해명이 변명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제가 뭐 기자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팩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만 하더라도, 자, 오늘 사모펀드에 관한 또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3월에, 이제 3월 되면은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관보를 통해서 합니다. 거기 보면 고위공직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근데 올 3월에는 재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52억이 넘습니다. 현금만요. 예금만. 그리고 재산은 총 148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 사모펀드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관한 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대박 아니면 쪽박, 물론 중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위험부담이 큰 펀드에 선뜻 거액을 내놓기가 쉽지 않겠죠.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른바 우리가 블라인드 펀드 얘기를 합니다.
깜깜이 펀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투자했던 사람이 이 사모펀드 운영자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결국 현직에 있는 사람이 거액을 투자했다. 더군다나 그 투자한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과 같은 우리나라의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내부 정보 이용한 건 아니야? 혹은 무슨 정보를 그 사람한테 주고 투자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또 장차관급 정도 고위공직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이 198명인데 이 198명 가운데에 사실은 이 펀드에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바로 이런 만약에 잘못되면 거액을 잃게 마련이고 왜 그러냐면 하이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돼서 성공을 했다 해도 내부정보 이용한 것 아니야? 내지는 뭐 불투명하게 운영했으니 뭐가 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혹에 휩싸이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이 공직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에 취임하고 나서 2달 뒤에 현직에 있으면서 여기에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투자를 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이라는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부인과 자녀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투자를 한 거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후보자 아니 당시 민정수석은 이러한 벤처업계 내부 또는 펀드업계의 그런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곡절이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한국당에서는 또 그 조국 펀드, 이른바 조국 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흔히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상훈 대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상훈 대표가 아니고 실소유자가 바로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모펀드뿐만 아니고 수상한 부동산 거래, 그 다음에 웅동학원, 웅동학원이라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선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원입니다. 여기에 소송사기, 이 소송사기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건설을 했는데 그 건설과 관련해서 줄 돈이 있는데 줄 돈을 그 건설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또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이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채권을 사실은 남동생이 이혼한 전처한테 넘기고 그 넘기는 바람에 사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7억 원을 이 웅동학원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걸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웅동학원이 돈이 생기면 기술신용보증기금 7억 원부터 갚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갚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채권을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 전처, 본인의 전처한테 넘겼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밝혀진다면 나라 돈을 떼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떼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송 사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의혹들, 팩트가 풍부한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오늘 8월 19일 뭐라고 했느냐면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면 소상히 밝혀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청문회,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청문회에서 밝히지 지금 일일이 뭐 개별적으로 해명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전략을 쓸까요? 제가 보건대는 바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나는 법무장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또 민주당을 비롯해서 소위 여권에서 전부 다 조국 후보자의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호맹 사건만 해도 본인이 이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많은 이제 팩트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의 의혹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청문회를 열어달랍니다.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이전에 이미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검찰 고발? 법무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이 되면 그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그 수사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다고 흉내를 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국 후보자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간파해서 한국당이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대응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청문회, 이런 청문회는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검토 대상에 올려서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